서울 외곽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조경수 사이로 김정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회색빛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장바구니 안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수수한 옷차림. 며느리 세린의 집에 갈 때면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손주 준이가 좋아하는 감자조림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준호가 반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야, 요즘 야근 많다며? 미역국 끓였어. 정수는 익숙한 손길로 현관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흰색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모든 것이 잡지에서 본 듯한 완벽함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세린이는 방에서 화상회의 중이에요. 준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최세린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똑 부러진 헤어스타일.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세린아, 반찬 좀 가져왔어. 준호 얼굴 보니 피곤해 보이더구나. 정수는 장바구니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간장이 윤기나게 밴 감자조림, 고소한 멸치볶음. 그녀가 평생 만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세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건 가져오지 마세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냄새가 옷에 뵐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사무실 팀장님 오시기로 했거든요. 곤란하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아니야, 이해해.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지. 정수는 재빨리 반찬통들을 다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애써 밝게 유지했습니다. 세리는 이미 방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미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세린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나도 바쁠 텐데 자꾸 오면 안 되지. 정수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그녀의 뒷모습을 준호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반찬통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냄새가 옷에 밴다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코트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반찬을 만드는 것도 아들을 걱정하는 것도 이제는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린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달라졌고 자신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맛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하늘 아래
정순의 작은 집에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은 누가 먹을지 모른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주 작지만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반찬을 거절당한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준이 돌잔치예요. 꼭 오세요. 정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주의 돌잔치,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돌잔치는 신도시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정순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부부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들. 정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복을 입은 아기 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준이 많이 컸네. 정수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세린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이었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 음악, 웃음소리. 정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에는 각종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때 한쪽 테이블에 김밥이 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썰지 않은 채로 통째로 있었습니다. 저건 자르지 않으면 먹기 불편하겠는걸. 정수는 주방 쪽으로 가서 칼을 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김밥을 한 줄씩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손으로 직접 만지시면 안 돼요. 요즘 그런 건 비위생적이에요. 세린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정수는 칼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세린아, 그만. 준호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냅킨으로 손을 닦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를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세면대에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내 방식이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죄송했어요. 괜찮아. 세린이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알았어. 너도 바쁠 텐데. 통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날 오후 정수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주민센터 앞을 지나치는데 게시판에 전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니어 반찬 배달 사업단 모집.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전단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정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미역국, 감자조림, 멸치볶음. 정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나?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주택가를 지났습니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다가갔습니다. 각종 전단과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반찬 배달 사업단 모집. 노란색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60세 이상, 요리 경험자 우대, 주 3회 근무, 교육 후 시작.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정수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다 다시 게시판을 돌아봤습니다. 노란 전단지가 계속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전단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국물 맛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손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정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노란 전단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니어 반찬 사업단 모집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신청하시려고요? 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정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주민센터 교육실에 갔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반찬 만들기는 다들 자신 있으시죠? 네. 작은 대답들이 흘렀습니다.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위생관리, 포장 방법, 배달 순서. 정수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일주일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주방에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포장된 반찬통을 들고 첫 배달을 나갔습니다. 같은 동네 독거노인 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반찬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가 반찬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이야, 따뜻하네. 냄새도 좋고.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감자조림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우리 어머니 손맛 그대로네. 정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돌아오는 길, 정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집에 도아와 정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감자조림, 멸치볶음. 평생 만들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단골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칼을 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반찬통을 포장하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고객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정순 반찬 왔어요. 기다렸어요. 지난주 감자조림 정말 맛있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씨, 다음 달 마을 축제에서 대표로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정순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제 당일 정수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축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2시 메인 무대에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수님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김정수님은 시니어 창업의 모범 사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손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세린이 멈춰섰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의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작아 보이던 그 사람이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수는 붓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참 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세린이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대 위에 선 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겠어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들, 냄새가 난다고 했던 제 말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세린아. 어머니, 너도 바빴고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세린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야, 내 어미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어머니, 항상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통화를 끊고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삶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무대 위에 섰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고 증명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정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시장에 갔습니다. 재료를 고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린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응, 왜? 제가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오렴. 오전 10시 세린이 정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라. 부엌에는 손질된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자 깎을 줄 아니? 네, 해볼게요. 세린은 서툰 손놀림으로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습니다. 천천히. 칼을 너무 깊게 대지 마.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수는 국을 떠먹다 말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세린아, 네 어머니, 나도 생각해봤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세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변명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그저 사랑을 주신 건데 저는 그걸 거절했어요. 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찬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내 평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지. 어머니. 하지만 이제 알아. 냄새가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지.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했어요. 축제 무대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린은 매주 토요일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반찬을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세린이 감자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정순이 맛을 봤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간이 좀 약한데? 아, 그럼 간장을 더 넣을까요? 그래, 조금만. 그리고 설탕을 한 숟가락 더. 세린이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정순이 다시 맛봤습니다.
이제 됐다. 맛있어. 세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응. 너도 손맛이 있구나. 그날 저녁 준호가 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세 세대가 정순의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준이가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순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이 많이 컸네. 엄마, 오늘 뭐 만들었어요? 준호가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감자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내 엄마가 반은 만들었어. 준호가 놀란 얼굴로 세린을 봤습니다. 진짜요? 세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은 좁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준이가 감자조림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그치? 내 엄마가 만든 거야. 세린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준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세린과 준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지? 세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분이신 줄. 나는 어머니를 너무 작게만 봤어.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거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준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세린이 정순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사랑해요, 어머니. 정수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세린아. 문이 닫히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거리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세린이와 함께 요리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겼다. 준이가 맛있다고 했다. 이것이 진짜 품격이 아닐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펜을 놓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품격은 학벌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배달을 나갔습니다. 단골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네요. 그래요? 네,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거 참 좋네요. 가족이 최고지.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작지만 빛나고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세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감자조림 만들어 봤어요. 준이가 맛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정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구나. 사랑은 음식에도 담기는 거야. 그날 밤 정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아들과 함께 따뜻한 식탁을 둘러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그것이 김정순의 품격이었습니다.